수확을 앞둔 가을 들녘. 과일을 지키려는 인간과 훔치려는 까치의 생존 투쟁. 그 싸움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그러나 이 과수원엔 까치는 있지만 청성은 없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배를 노릴 법도 하건만 까치는 배에는 관심이 없다. 과수원 풀밭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사냥하는 까치. 적어도 이곳의 까치는 더 이상 인간의 결실을 침해하는 유해 조수가 아니다. 과일도 지키고 까치도 살아가는 인간과 까치의 평화로운 공전. 지금 그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 그러나 까치에게는 밀리기 일수다. 먹이를 찾아 나섰다가 까치의 영역을 침범한 게 문제였다. 천연기념물 243호로 인간의 보호를 받는 독수리지만 까치에겐 통하지 않는다. 제 아무리 강한 놈이라도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까치는 공격 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맞선다. 결국 까치에게 밀려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독수리. 무리 속에서도 불안한 듯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까치가 독수리의 영역까지 뛰어들었다. 겁없이 독수리를 건드려보는 까치. 이번엔 등까지 오르내리며 독수리를 귀찮게 한다. 까치가 본격적으로 둥지짓기에 들어가는 2월. 말똥가리와 같은 맹금류도 공격할 정도로 까치의 영역 싸움은 더욱 맹렬해진다. 한치의 양보 없는 까치의 겨울 전쟁. 적을 완전히 몰아낸 후에야 까치의 둥지짓기는 다시 시작된다. 둥지는 지상에서 약 10m 높이의 나무 위. 까치가 좋아하는 곳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나무다. 둥지 하나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나뭇가지는 약 1000여 개. 부러진 가지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지 힘으로 꺾어서 사용한다. 나뭇가지를 구하기 힘든 곳에선 철사와 우산대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둥지는 암수가 함께 짓는다. 보통 둥지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한 달. 그만큼 정성을 들여 견고하게 짓는다. 하지만 까치의 순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맹렬하던 까치도 총합한 속수무책. 지난 94년 법정 유해 조수로 지정되면서 까치 사냥이 시작됐다. 1인당 한 30마리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많이 잡으면 한 40마리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보면 1월, 2월 이때가 가장 많이 잡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사람의 손에 죽어간 까치만 20여만 마리. 과연 까치를 제거하는 것만이 최선일까? 공존의 길은 없는 것일까?
지난 69년 동물 행동학자 링컨 브라워는 어치와 제왕나비를 연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어치는 나비류를 즐겨 먹는 종. 독을 지닌 제왕나비를 먹고 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구토를 한 후에는 다시는 먹지 않았다. 독이 든 먹이를 기피하는 이 같은 야생 원리를 이용해 조건적 미각 기피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조건적 미각 기피 행동이라고 부르는 이 같은 동물 행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서양에서는 이미 이런 노력들이 그동안 쭉 되어 왔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거를 응용화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은 예가 없죠. 그래서 이번 지난 3월 우리는 까치와의 공존을 위한 현장 적용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 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지리산 끝자락에 위치한 남원시 도산마을의 한 과수단지. 가지치기 작업이 시작된 이 배밭은 4,000평으로 벼농사를 지은 지 10년이 됐다. 까치 피해가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을철 같은 데 보면 한 80마리, 100여 마리가 까치가 때로 이렇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까치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최영복 씨의 배밭 언저리에는 올해도 변함없이 까치가 둥지를 틀었다. 까치는 이미 산란을 끝내고 포란 중. 까치의 포란 기간은 약 18일. 알을 품는 것은 암컷의 몫이다. 포란을 하느라 배고픈 암컷이 수컷에게 먹이를 달라고 보챈다. 이 시기 암컷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것은 수컷의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가 이곳을 실험지로 선택한 것은 시야가 확 트인 야산 기슭을 좋아하는 까치에겐 최고의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과수 피해도 심각한 곳이다. 이번 까치 실험은 지난 8년 동안 야생동물의 조건적 미각 기피 행동을 연구해온 이한수 박사팀이 맡았다. 실험 1단계는 먹이를 놓아두고 까치를 유인해 먹게 하는 것이다. 먹이 접시를 설치한 곳은 둥지 주변 7군데. 여기 첫 번째 사료는 그냥 한 10g 정도. 사용한 먹이는 까치가 좋아하는 동물성 사료다. 접시마다 약 10g씩 놓아뒀다. 처음에는 좀 많이 줘도 돼. 실제 실험할 때 그게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하나의 유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까치한테 제가 원하는 먹이를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육동물이면 쉽지만은 그 야생에 있는 과수원 주변에 살고 있는 까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먹이를 먹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선 까치를 유인하죠. 까치가 먹기 좋은 먹이를 계속 제공하면서 우리한테 그리고 제가 주는 먹이에 그 거부감을 없애는 게 이제 첫 단계고요. 동물성 사료를 놔둔 지 3일째. 까치는 우리가 제공한 먹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먹이를 찾을 뿐이다. 까치의 경계는 한동안 계속됐다. 드디어 사료를 먹기 시작한다. 처음엔 서너 개 정도만 먹던 까치는 먹이가 안전한 게 확인되자 섭취량을 차츰 늘려갔다. 실험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까치는 먹이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다. (4월 4일) 때 아닌 눈이 내렸다. 10cm나 쌓인 한방눈이었다.
일찌감치 폴 안에 들어간 까치에겐 또 하나의 시련이다. 최영목 씨 과수원에서 1차 먹이 유인 실험에 성공한 우리는 실험을 마을 전체로 확대했다. 도산마을의 배밭은 모두 9개. 총 5만여 평으로 배밭 주변엔 13개의 까치 둥지가 있다. 그중 최 씨의 과수원 주변엔 둥지가 3개. 배꽃이 피기 시작하면 생명들의 먹이 활동은 더욱 활발해진다. 아홉 개 배밭에서 1단계 먹이 유인 실험에 성공한 우리는 2단계 실험에 들어갔다. 2단계 실험은 사료 맛에 익숙해진 까치들에게 사료를 먹으러 왔다가 그 옆에 뿌려놓은 배도 먹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과수원의 까치 둥지 주변에 사료와 배 접시를 나란히 설치했다. 배는 1cm 크기의 사각형으로 조각을 냈다. 까치가 배 조각을 쪼개지 않고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이번엔 먹이를 설치한 직후 곧바로 나타나 사료를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료만 먹을 뿐 배 조각은 먹지 않는다. 새로운 먹이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하다. 그런데 이내 다시와 배 조각을 맛보는 까치. 새로운 먹이는 절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는다. 한두 조각을 먹은 후 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서야 보란 중인 암컷에게 물어나른다. 그 사이에 새끼 한 마리가 막 부화했다. 세 시간 후 두 번째 부화가 시작됐다. 새끼는 제 힘으로 껍질을 뚫고 나온다. 새끼의 부화 흔적을 없애기 위해 어미는 알껍질을 먹어치운다. 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다. 새끼들의 부화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새끼들이 깨어나면 까치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먹이 사냥에 나선다. 수컷은 약 10분 간격으로 먹이를 물어 나른다. 일곱 마리 모두 부화에 성공했다. 갓 부화한 새끼들에겐 먹이를 어느 정도 소화시킨 후 다시 개원해 이유식처럼 만들어 먹인다. 문혼의 썰애질이 시작되면 까치가 먼저 알고 찾아든다. 논을 갈아엎으면 겨우내 땅속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몸을 드러내고 까치는 그때를 기다려 먹이를 사냥하는 것이다. 새끼를 키워야 하는 까치로선 논가리는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다. 새끼들은 부화 후 한동안 체온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미가 품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킨다. 그래서 어미에게 사고라도 생기면 새끼들은 체온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까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취재팀의 인기척에 새끼들은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까치 부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우리는 야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까치의 활동 반경은 둥지터를 중심으로 약 200m. 아침에 까치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나무에 걸려 있었다. 된 것 같은데요? 한 하루나 이틀? 왜 죽었을까? 여기 이 부분에 총을 맞은 것 같아요. 총에 맞아 죽은 놈은 수컷이었다. 뼈가 이봐요, 이렇게 완전 부러졌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은 아예 그 둥지를 떠나고 암놈에 비해서 좀 부리부리하게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새끼를 키우는 시기에 까치는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이 혼자서 새끼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둥지를 포기하고 떠나버린다. 다음 날 새끼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까치의 영역이 무너지면 실험에도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다. 과수원 주변으로 새로운 까치떼가 모여들었다. 그동안 둥지를 마련하지 못해 주변에서 떠돌던 녀석들이 주인의 공백을 알아채고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침입해온 것이다. 영토를 선점하려는 까치들의 싸움은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하다. 까치들의 영토 싸움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그 까치는 일정한 경계선을 가지고 서로 간의 그 세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침범한 다른 까치가 있을 경우에 그 까치를 퇴치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까치가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배우자 중 한 마리가 죽었을 경우에 그 세력권은 바로 무너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까치들로부터 그 세력권을 침범당하게 되고, 승자가 결정되면 다른 놈들은 쫓겨난다. 영역 싸움에서 승리한 까치가 둥지터로 정한 곳은 빈 둥지에서 약 80m 떨어진 지점. 남의 둥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까치의 습성이다. 보통은 둥지를 짓는데 한 달 남짓 걸리지만 뒤늦게 영토를 확보한 녀석들은 일주일 만에 둥지를 완성한다.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처음부터 실험 과정을 되풀이해야 했다. 1단계 먹이 유인 실험에 무사히 성공한 후에야 배조각을 먹게 하는 2단계 실험에 들어갔다. 녀석은 한동안 사료만 먹는다. 드디어 배조각도 먹기 시작한다. 2단계 먹이 유인 실험이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비로소 까치의 조건적 미각 기피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3단계 실험 준비에 들어갔다. 3단계 실험에서 중요한 재료는 식물에서 추출한 약품이다. 주로 심장병 치료에 쓰이는 약으로 이것을 밀가루에 반죽해 배 조각 속에 투입한다. 영리한 까치가 배 속에 약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실험은 실패로 돌아간다. 따라서 약품을 배 속에 감쪽같이 숨겨야만 한다.
우리는 3단계 실험에 착수했다. 사료는 주지 않고 약품 처리한 배 조각만 놔두었다. 까치는 그동안 우리가 제공해온 배가 안전하다고 믿는 터라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약품 처리한 배 조각을 먹었다. 도산마을의 다른 과수원. 이곳에서도 약품 처리한 배를 먹게 하는 데 성공했다. 배 조각을 먹고 간 지 약 1시간 후 까치 한 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뭔가를 토하고 있었다. 배 조각이 소화가 되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구토를 일으킨 것이다. 까치한테서 약간의 그 아픔, 복통이라든지 이제 두통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까치가 그 약품을 먹어서 그 아픔을 느낀 게 아니라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배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아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배 똑같은 맛이 있는 배를 보더라도 이제 기피하게 만드는 거죠. 과연 까치는 배를 먹지 않게 될 것인가? 이틀 후 우리는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약품 처리를 하지 않은 배였지만 녀석은 사료만 먹었다. 다른 녀석도 마찬가지다. 카메라를 경계하면서 사료만 부지런히 먹을 뿐 배 조각엔 입도 대지 않는다. 까치가 배에 대해 조건적 미각 기피 행동을 일으킨 것일까? 우리는 보다 정확한 관찰을 위해 이번엔 약품을 처리하지 않은 통배를 제공했다. 통배 역시 먹지 않았다. 까치에게 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까치는 우리가 주는 배는 먹지 않고 모내기를 끝낸 논으로 사냥을 나왔다. 개구리와 올챙이 등 원래부터 즐겨 먹었던 먹이가 많아 까치에겐 더없이 좋은 사냥터다. 멀리서도 원정을 나올 정도로 까치들은 문온을 좋아한다. 그러나 무당개구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까치는 무당개구리에게 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까치는 독성 여부를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나주배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야생 경험이 없는 새끼들을 대상으로 관찰에 들어갔다. 다른 먹이는 주지 않고 무당개구리만 투입했다.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려 붉은 배를 드러내는 무당개구리.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피부에 독이 있으니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시다. 그러나 아직 경험이 없는 어린 까치는 일단 무당개구리를 쪼아본다. 그런데 이번엔 피부에 독액을 맛보고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달아난다. 까치가 물러가고 약 1분 후 무당개구리는 움츠렸던 몸을 바로잡는다. 다음 날 다시 한번 무당개구리를 투입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던 어린 까치가 무당개구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한다. 이번엔 섣불리 달려들지 않는다.
잠시 후 독을 가진 무당 개구리임을 확인한 후 돌아서고 만다. 무당개구리와 같이 색깔도 화려하고 독성도 띠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는 까치는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배우게 됩니다. 소위 조건적 미각 깊이 행동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까치가 절대 그런 동물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걸 배웁니다. (5월에) 접어들자 과수원 주변에 후투티가 날아들었다. 과수원 부근 인가의 처마 밑에 둥지를 튼 녀석은 새끼를 키우고 있다. 후투티가 활동하는 5월은 야생 조류들이 새끼들을 양육하느라 먹이 사냥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때다. 일부 지역에서 지금 배를 먹는 놈이 바뀌어가지고 까치가 배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킨 후 우리는 중간 점검에 들어갔다. 처리가 좀 들어가고 쪼개려고 이렇게 좀 자국이 있고 알이 빠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까치대 알까요? 좀 부리가 누군가 실험용 약품을 빼버리고 배만 먹고 간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뭔가 뾰족하다. 얇은 것들이 부리가 가는 것들이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직박구리보다 크고 제까치보다 적은 다른 뭔가가 좀 그러니까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제 관찰해서 어떤 종류인지 이제부터 찾아내야죠. 우리는 사료와 약품 처리한 배를 다시 넣고 집중 관찰에 들어갔다. 대체 누굴까? 먹이를 놓은 지 이틀째. 너구리였다. 사료부터 먹기 시작하는 너구리. 너구리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 대식가다. 일단 사료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후 배 조각에 눈을 돌리는 너구리. 배 조각에 투입한 약품은 극히 적은 양이라 너구리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먹이 접시를 놓아둔 다른 곳. 이번엔 직박구리다. 녀석은 작고 뾰족한 부리로 통배 조각을 쪼아 먹는다. 평소에도 가을철 과일을 즐겨 먹는 습성이 있는 놈이다. 그런데 직박구리가 날아간 직후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났다. 좋은 모양으로 봐서 지금까지 실험용 약을 빼내고 배만 쪼아먹은 놈임에 분명하다. 물가치가 사는 곳은 도산마을 소나무숲. 까치보다 늦게 산란을 하는 종이라 이제야 포란 중이다. 물까치는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원 같은 산악 지역에서는 까치보다 과수원에 더 많은 피해를 준다. 도산마을엔 물까치가 집단 번식하고 있다. 까치는 여전히 사료만 먹고 배는 먹지 않는다. 하지만 물까치는 우리가 실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다. 조건적 미각 기피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물까치에 대한 철저한 생태 연구가 필요하다. 봉지를 씌우느라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질 무렵 까치도 덩달아 분주하다. 한여름 과수원 풀밭은 벌레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다. 우리가 제공하는 배는 아랑곳 없이 까치는 벌레 사냥에만 열을 올린다.
새끼들이 제법 자랐다. 이 시기 새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동안 까치들의 사냥감은 벌레류가 주를 이룬다. 까치가 해충 사냥꾼으로 불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새끼들에게 먹이는 90% 정도가 벌레다. 이것이 까치의 원래 모습이다. 그렇다면 까치가 과일을 탐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 개발 문제 때문에 까치들이 그 영역이 많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이 주변에 많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이도 부족하게 되고 살지 않던 지역까지 침범을 해서 넓은 그 서식지를 갖게 되고 새로운 먹이를 찾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먹이터에는 농약을 살포한다. 사람들이 뿌린 농약 때문에 새들이 즐겨 먹던 개구리와 곤충은 하나둘 사라졌다. 다른 새들은 하나둘 사람들 곁을 떠나갔지만 까치는 영리하게 적응했다. 논밭을 메운 비닐하우스로 두 다리를 붙일 공간마저 뺏긴 까치. 급기야 까치는 먹이를 찾아 인간의 울타리를 넘보기 시작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까치에 의한 과일 피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과일이 있는 곳이면 비닐하우스도 뚫을 만큼 피해가 심각해졌다. 게다가 매와 같은 천적이 사라지자 까치의 개체수는 늘어났고 살 곳이 부족해져 도시의 아파트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나 도시의 까치들이 새끼들을 무사히 키워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도 6개의 알 중 부화한 새끼는 4마리뿐이다. 도시의 까치들은 때로는 사람과 친밀해 보이지만 이것은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까치의 생존 전략이다. 아찔할 정도로 콘크리트 빌딩에 에워싸인 여의도. 빌딩 꼭대기 간판에도 까치가 둥지를 틀었다. 까치에겐 새끼를 낳고 키울 둥지터가 그만큼 절실하다. 수컷이 날아간 곳은 둥지 바로 옆 건물 옥상. 이곳 텃밭이 까치의 사냥터다. 몇 평 안 되는 공간이지만 채소가 자라고 잡초가 자라는 곳에는 벌레도 있기 마련이다. 새끼들에게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이렇게나마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에 속한다. 까치가 날아든 곳은 쓰레기 더미. 운 좋게도 개미떼를 만났다. 하지만 콘크리트 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를 부리로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까치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하는 신세다.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변에도 진출한다.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뒤지고 찾아야 한다. 이것이 도시에 적응한 까치들의 운명이다. 까치는 부화 후 약 한 달이 지나야 새끼들을 이소시킨다. 뒤늦게 실험 과수원에 둥지를 틀고 부화시킨 새끼들은 어떻게 됐을까? 모두 무사히 성장했다.
이제 녀석들도 둥지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된 모양이다. 세상 밖이 궁금한 녀석들은 둥지 입구를 수시로 들락거린다. 드디어 어미의 신호가 떨어졌다. 첫째가 용기 있게 둥지 입구로 나간다. 어미는 울음소리로 새끼를 안내한다. 무사히 둥지를 떠나는 데 성공한 첫째. 첫째의 성공에 남은 새끼들은 힘을 얻어 차례로 둥지를 나선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미는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새끼들은 사냥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미가 먹여 살려야 한다. 이수 후 보름 정도가 지나야 새끼들은 자립 능력이 생긴다. 이때가 되면 까치는 자신의 영역 밖으로 새끼들을 쫓아내 완전히 독립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새끼들이 성장하는 동안 만일의 변수에 대비해 실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과연 새끼들도 배를 안 먹을 것인가? 사료만 먹을 뿐 바로 지척에 있는 배 조각은 역시 입에 대지 않는다. 통배도 마찬가지. 새끼들에게 배를 기피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올해 도산마을에서는 그물을 친 곳이 없다. 보통 이맘때면 까치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물을 치던 농가도 이번엔 치지 않았다. 그런데 까치 둥지를 들락거리는 놈이 발견됐다. 까치 둥지를 차지한 녀석은 파랑새. 대개의 경우 파랑새는 둥지를 짓지 않는다. 여름 철새인 파랑새가 까치의 둥지를 이용해 번식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 삼각구도로 지은 까치 둥지는 새끼들을 부화시켜 키우기에는 안성맞춤. 둥지 바닥은 부드러운 깃털 등으로 깔아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이불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까지 있어 장마철에 번식하는 파랑새에겐 최고의 둥지다. 지난 여름 게릴라성 소나기가 자주 퍼부었지만 파랑새는 까치 둥지에서 무사히 새끼를 탄생시켰다. 어미의 품 안이 답답한지 한 놈이 품속을 빠져나왔다. 장마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수컷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와 새끼들에게 먹인다. 파랑새의 새끼 키우는 기간은 20일 정도다. 포란 기간까지 합치면 약 40일가량 까치 둥지를 빌려 쓰는 셈이다. 인간에겐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까치지만 파랑새 부부에겐 더없이 고마운 존재다. 수확기에 접어들자 전국의 과수원에선 비상이 걸린다. 방원석 씨는 하루 5차례
오토바이를 타고 까치와 신경전을 벌인다. 오토바이를 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많죠. 그 뭐랄까 까치하고 저하고 영토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만 나더라도 까치가 멀리 도망을 가죠. 까치는 과수원 주인이 있고 없음을 알아본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먹이다. 그만큼 까치에겐 먹이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무리 총으로 찌키더라도 해마다 까치 피해는 늘고 있다. 배에 단맛이 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와 농사를 망쳐놓는다. 이거 보세요. 까치가 껴가지고 아주 차갑게 돼 있나요? 금방 쫀 거예요, 그럼? 이거 봐요. 금방 쪘잖아요. 여기도 또 있잖아요. 그대로 먹은 데다 또 쩌네. 옆에 또 쪄놨잖아요. 뭐 이 정도로 까치가 극성이에요. 까치는 과일을 공격할 때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옮겨다니며 쪼아먹는 습성이 있다. 금방 처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렇게 농사를 수확 다 되는 거를 이렇게 자꾸 까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마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영리한 까치는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 파먹어 농부들의 속도 타들어가게 만든다. 까치 10마리가 떼지어 날아들면 배 한 상자를 버리는 건 순식간이다. 우리는 나주배연구소와 공동으로 까치 피해 조사에 들어갔다. 배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조사 작업을 벌였다. 조사 지역은 전라남북도 7개의 과수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까치에게 배를 기피하게 만드는 실험을 한 도산마을은 어떨까? 실험 지역의 배밭에도 까치가 날아들었다. 그러나 까치는 풀밭을 돌아다니며 벌레 사냥에만 열심이다. 배의 단맛이 완전히 들었지만 까치는 배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도산마을에서는 까치 퇴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까치가 쫓은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수학에 접어들어서 조정종 황금 수확하고 신고인다 막 이제 첫 수확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효과가 기대 이상 좋은 것으로 지금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풍작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으면은 그 까치 피해가 너무 심했는데 지금 망을 치는 밭에서 망도 안 치고 그냥 부분적으로 몇 마리 먹기는 먹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70-80% 피해가 줄은 것 같네요. 태풍도 없었고 또 까치 피해도 없었고 또 올해는 농사짓는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까치 피해율 최종 결과가 확인된 것은 지난 9월 19일. 전라남북도 7개 표본 농가에서 발생한 피해율은 평균 4.4%. 실험 지역은 1.1%로 표본 농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까치의 영역이 무너진 곳은 2.87%, 영역이 유지된 곳은 0.77%였다. 둥지를 허문 곳과 까치를 죽인 곳의 피해율이 훨씬 높은 걸로 확인됐다. 우리가 까치를 퇴치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과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수원 주변의 까치집을 이제 부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치집을 보호하고 어떤 경우에 새로 이제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둥지를 유지한 곳에서의 피해율 0.77%도 대부분 물가치로 인한 것이었다. 까치 피해를 막으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할 때만 까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 확인했듯 조건적 미각 기피 행동을 적용할 때도 까치의 둥지와 영역을 보호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의 다른 동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주면 완전히 적대시해서 제거하려는 식으로 일을 해왔던 그런 데서 좀 탈피해가지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그 길을 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인간이 유해조수라고 이름 붙인 동물들. 우리는 이번 실험에서 이들 야생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사는 길을 찾아낼 때 그 피해도 막을 수 있음을 보았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이것만이 인간도 살 수 있는 길이다.